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. 오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한 겁니다.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대선 캠프에도 합류한 바 있습니다. 함 후보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. 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언제든 가결될 수 있고 실제 경찰청장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도 했습니다. 하지만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한 대행의 임기는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입니다. 한 대행은 석 달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재판관은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. 하지만 한덕수 대행은 당시 임명을 보류했고 후임인 최상목 대행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습니다.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마 재판관은 민주당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흘 만에 돌연 임명을 한 겁니다. JTBC 김태영입니다.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하 또 연수원 동기로 오래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왔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은 물론 가족인 장모의 변호까지 맡길 정도로 믿는 사람이란 평가도 받습니다. 유선희 기자입니다.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변호를 맡아 가족 변호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변호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서 그 원고 대리인 변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당시에 주장하셨던 감찰이 위법하다, 불법하다 주장하셨던 것이 2심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처장님께서 법률가로서 매우 자질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. 12.3 내란 사태 이후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정당한 권한 행사라면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. 국회에 출석해선 비상계엄 당일 계엄이 해제되기 전 집에 가서 잤다고 한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. 계엄 해제가 아직 완전히 되지도 않았는데 관사 가서 잤어요? 계엄 해제.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도 거절했습니다. 된다는 거를 믿고 들어갔습니다. 못하겠습니다.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?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,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회동을 한 뒤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됐습니다. 핸드폰을 왜 바꿨습니까? 핸드폰을 바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처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. JTBC 유선입니다.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.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다시 쥐게 됐는데 검찰의 내란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김혜리 기자입니다.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.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 그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된 박 장관의 직무를 대행한 김서구 법무부 차관은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.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.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. 박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도 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.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 장관의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.
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하지 않았거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헌재 결정으로 박 장관은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란 사태 수사를 이끄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과 검찰 인사권을 다시 갖게 된 겁니다. 박 장관은 내란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으로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재수사 여부도 검토 중인 가운데 박 장관의 복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JTBC 김혜리입니다. 삼성과 안가회동 관련해서도 계엄 선포 관여라고 보기 어렵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아니 그거는 계엄이 끝났는데 네. 그거를 준비하는 저렇게 말하는 거 제가 저렇게 말하는 게 맞아? 이러고 그 목소리가 들어갔네. 네.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. 그래서 바로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요. 이 그 탄핵 소추안 내용 중에 소추 사유 중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 사실상 방조를 했고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가지고 교정본부장이 이 교정 시설에 우리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어?라는 걸 확인하게 했다. 그러니까 계엄에 가담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탄핵 소추 사유가 하나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안가 회동을 했다. 그 12월 4일에 그것도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있었는데요. 네.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뭐였냐면 그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한 건 맞다. 그러나 이걸로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리고 안가 회동도 회동을 했다는 것은 맞는데 그것만으로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그걸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제 위법 사항 하나를 인정한 게 있는데요. 이제 최순실 씨,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회에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가 이걸 이제 박성재 장관이 안 내놨거든요. 그거는 이제 증언감정법 위반이긴 하다. 다만 이걸로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. 그때 장시호 씨가 뭐 무슨 검사랑 뭐 알콩달콩 네, 연애를 했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갖고 있었죠. 그거에 대해서 출입 기록을 확인을 하고 내놔라. 왜냐면 탄핵 그 검사도 탄핵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출입 기록 좀 내놓으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. 했는데 그걸 이제 안 준 거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문제는 있다. 다만 법무부 장관에서 파면될 정도는 아니다. 네. 네.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다시 이제 컴백하게 되면 아마 그 안가 회동에 매우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일 텐데 역시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라도 좀 더 미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조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. 내란 수사, 검찰 인사 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죠. 예. 그런데 그 50일일 거예요. 제가 봐서는 50일이다. 뭐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발휘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략적 사고하지 않겠습니까? 일단은 추구 전략을 짜야죠 본인도.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이 전원일치 기각 판정은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증거 불충분입니다.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고 그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은 50일 지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내란 특검법이 가동이 돼서 뭐 12월 4일 날에 이 안가 회동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조사가 된다면 차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단죄를 해야겠죠.